군대라는 곳은 참으로 묘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오늘은 어느 사단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단장님에 관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때는 무더운 여름날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한 이병이 관사 주변의 언덕길을 땀을 흘리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갓 전입 온 신병답게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마침 그 언덕 위에는 사단장님의 자녀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군복 입은 아저씨가 지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관사 현관문이 열리며 사단장님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단장님은 저 멀리 올라오는 이병을 발견하자마자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은 멀리서 달려오는 별 2개의 위험에 심장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사단장님은 숨을 몰아쉬며 이병의 앞이 아닌 자신의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사단장님은 아이들을 엄한 표정으로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저 군인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왜 경례를 하지 않니? 저분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아주 고마운 분이란다. 계급에 상관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장병에게는 항상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러고는 이병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하네. 아이들 교육이 부족해서 자네에게 실례를 했구먼. 이병은 생각지도 못한 사단장님의 대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이병에게 배꼽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단장님은 이병의 주머니에 시원한 음료수 한 캔을 찔러 넣어 주셨습니다. 자네가 있어 우리가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거라네. 오늘도 고생하게. 이병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부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 부대에는 장병을 존중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계급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이 사단장님의 미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항상 훈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 대형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부대에서 벌어진 아주 황당하고도 긴박한 사건입니다. 저녁을 코앞에 둔 말년 병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말년의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사단장님이 예고 없이 초소 방문을 하신 겁니다. 갑작스러운 별의 등장에 초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긴장하면 사람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병장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입안에 고여있던 침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버린 그의 입에서 침이 사단장님의 전투복 위로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장은 자신의 군 생활이 이대로 끝나는구나 싶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과연 사단장님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병장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적이 흐르는 위병소 초소 안에는 오직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년 병장은 방금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액체가 사단장님의 뺨에 명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뇌리는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것처럼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녁을 코앞에 둔 말년 병장에게 이것은 군 생활의 끝이 아닌 인생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뺨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내셨습니다. 병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의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입술만 달달 떨릴 뿐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부관들과 간부들은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제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군 생활은 여기서 영창으로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병장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은 화를 내는 대신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셨습니다. 사단장님은 조용히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장은 사단장님이 징계 서류나 무전기를 꺼낼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장님의 손에서 나온 것은 차가운 캔커피 하나였습니다. 사단장님은 떨고 있는 병장의 손에 부드럽게 캔커피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허허 웃으시며 긴장을 좀 풀라고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많이 놀랐지? 나도 가끔 너무 긴장하면 실수를 한다네라고 사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병장의 눈가에는 참았던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장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사단장님은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무사히 전역하라는 덕담까지 건네셨습니다.
지켜보던 간부들도 사단장님의 대인배다운 면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장은 그날 마신 캔커피의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대 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가며 사단장님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군대라는 엄격한 조직 안에서도 사람의 정이 흐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포용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병장은 사회에 나가서도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장님의 미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사단장님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울리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부관이 먼저 받는 전화였지만 그날따라 사단장님이 직접 수화기를 드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앳된 목소리의 일병이 잔뜩 긴장한 채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일병은 자신이 군악병이 너무나 되고 싶어 사단장님께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단장 직통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단장님은 그 일병의 간절함이 목소리를 통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라면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은 이 용기 있는 일병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단장님은 즉시 군악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일정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 5분 만에 일병의 운명을 바꿀 놀라운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일병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군악대 내부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지시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대단한 백이 있길래 사단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병은 면접장에 들어서며 수많은 선임병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과연 이 일병은 사단장님이 주신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사단장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선 이야기들의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조금 더 파격적이고 믿기 힘든 실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군 생활 중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싶어하는 간절한 꿈을 꾸게 마련입니다. 여기 음악을 너무나 사랑해서 입대 전부터 군악병만을 꿈꿔온 한 일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는 원치 않던 일반 보병 부대로 배치를 받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저히 이대로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모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대의 가장 높은 어른인 사단장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미친 짓이라며 말렸고 걸리는 순간 영창은 기본이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사단장실 직통번호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덜컥 소리와 함께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매우 굵고 위험있는 사단장님 본인이었습니다. 일병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관등 성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은 침착하게 누군지 밝히고 할 말을 해보라며 엄격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일병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왜 음악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군악병이 되고 싶은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공과 수상 경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5분 동안 쏟아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단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일병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처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장님이 지금 당장 사단본부로 올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병은 영문도 모른 채 행정반의 호출을 받고 급히 사단장실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장실 문 앞에는 헌병들이 서 있었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삼엄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단장님은 무서운 표정으로 책상에 앉아 일병을 쏘아보았습니다. 사단장님은 일병에게 군대라는 조직에서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꾸짖었습니다. 일병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단장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더니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군악대장을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군악대장에게 사단장님은 이 친구의 실력을 직접 검증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단장실 한편에 놓여있던 낡은 악기를 건네받은 일병은 그 자리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던 손은 악기를 잡자마자 안정을 찾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엄격했던 군악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운 실력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사단장님은 껄껄 웃으며 절차를 어긴 건 괘씸하지만 그 열정과 실력은 인정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인사명령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단 5분 만에 일병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는 꿈에 그리던 군악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사단 내에서 전설처럼 퍼졌고 사단장님의 결단력이 다시 한번 빛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단장님은 나중에 말씀하시길 형식보다는 사람이 가진 진심과 능력을 우선시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리더 밑에서 복무했던 병사들은 군대를 단순히 고통스러운 곳이 아닌 배움의 장으로 기억했습니다. 세 가지 일화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계급 아래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였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솔선수범하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군 어딘가에는 이런 멋진 리더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누군가의 배려 한마디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사단장님은 마지막으로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이 정의로움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시절의 사단장님을 추억하며 웃음 짓는 수많은 전역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자 리더였던 한 사단장님의 감동적인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